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저번 주 프린트는 다 갖고 오셨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요 지역 분석, 계획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보셔서, 우리가 이제 그 388페이지에 13번까지 했었죠. 14번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하고 이제 16번을 하면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바로 이제 감도표가 3방식으로 가는데요. 일단 저번 시간에 따라보세요. 선지표 후계체 이렇게 해서 이제 선지표 후계체라 그랬죠, 그죠? 후계체.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왜 표적수 경부선이라는 거 했었나요? 편법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분석을 조금 더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요. 지역 분석만을 좀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떤 지역에 사건이 나타났어요. 그 사건이 나타났는데, 그걸 이제 표적수사라고 합니다. 표적수사를 해서, 사람은 건 이제 사건인데, 표적수사를 해서, 그게 이제 경부선을 따라서 그 사건이 나타났거든요. 경부선인데, 자, 따라해보세요. 표적수 경부선. 한 번만. 표적수 경부선. 그럼 표라는 거는 표준적 이용이고, 적은, 따라해보세요. 적합의 원칙. 자, 수는 따라해보세요. 가격 수준. 그래서 가격 수준이죠. 따라해보세요. 표적수. 경부선. 그럼 경제적 부동성 선행으로 암기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표가 무슨 쪽 이용이죠? 표준적 이용. 적은요. 적합의 원칙. 자, 이게 가장 좀 어려워요. 수는 가격이에요. 가격 수준이에요. 가격 수준. 이렇게 좀 암기하시면. 자, 이건 무슨 적 감가죠? 경제적 감가. 그 다음에 개별성이에요. 부동성이에요. 그럼 선행한다고 했죠. 그래서 따라서 표적수 경부선. 그 지역 분석 표적수 경부선으로 좀 암기를 하시면은 좀 이렇게 수월하게 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근데 그 389페이지 14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답만 볼게요. 다 아시다는 내용이니까. 정답은 몇 번이 틀렸어요. 4번을 보시면은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이 먼저 합니까? 지역 분석이 먼저입니까? 지역 분석이 먼저고 개별 분석이 나중이죠. 그럼 우리가 이 표적수 경부선이 뭐냐고 볼게요. 지역 분석은 그냥요, 아까 표적수의 표준적 이용이에요. 따라서 표적수, 가격 수준이죠.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은 중요한 대상은 인근지역, 유사지역, 독립수권이고요.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에 우리가 후 계치로 암기하셨잖아요. 그럼 채용을 판정하는 건 어느 분석에서 합니까? 개별 분석이라고. 지역이 거시적이면 개별이 미시적이죠. 그래서 다시 할게요. 지역이 미시적이야, 좀 거시적이에요. 그럼 전체 수를 본다면 그 안에 개별 분석이 미시적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표적수 경부선 기억나시죠? 요것만 좀 하시고, 약간 좀 편법이 조금 이거는 적었는데, 자, 따라서 거지는 미개하다. 안 먹혀요. 그죠? 그래서, 그럼 거시적은 뭐죠? 지역. 미시적은 뭐죠? 개별. 그럼 지역이 거시적이라는 것만 좀 체크하면 되죠. 이 정도 문제 다 끝나니까 4번을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6번으로 가시면은, 여기는 출제 빈도가 솔직히 여기까지만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제가 해놨긴 했는데, 요건 좀 끊겼습니다. 그래서 인근적인 사이클 패턴은 딱 성성세천학 5가지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끝쳤는데, 요즘 뭐 좀 개론이 좀 우리 공인중개사 좀 어렵게 나온다라는 또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까지 이제 어차피 기출이 나왔었어요. 그럼 성성세천학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 집가고 자 보통 100년 주기로 오거든요. 100년 주기로. 그럼 성장기는 막 지역이 재개발이 돼요. 그러면 성장기는 막 가격이 막 상승하겠죠. 그럼 성장기는 자 따라서 집가 상승률이 최고다. 그럼 집가 상승률이 어떻게 돼?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죠? 입지 경쟁이 유동이 많고 신규 부동산에 거래가 되면 상향 여하가 활발해요. 상향 여하가 활발. 자, 그러면서 투자 투기가
계제되기가 쉽죠. 근데 성숙기는 지가 상승이 높아요. 지가 수준이 최고예요. 더 이상 안 올라가죠, 그죠? 성숙기는 지가 수준이 최고여서 지역가가 안정되고 가벼운 상승, 유동력, 여과 현상이 없어요. 근데 그 지역 일대가 경제적 내용 요소가 다 되다 보니까 환경이 안 좋아지죠. 그럼 지가가 낮아지니까 세태기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하향여가 시작하고요. 하향여가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이 시작이 돼요. 재개발 시작. 그럼 이제 얘네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수요를 자극시키니까 천이기에서는 가격이 좀 올라가겠죠. 자, 저기 있으니까 뭐 안 적어도 돼요. 천이기는 그럼 어떻습니까? 재개발 하향여가 시작입니까? 얘는 활발입니까? 활발이죠. 근데 가격이 성장기만큼 상승해요? 일시적 상승이에요? 이전 단계 수준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재개발 안 하면 완전히 슬러마 단계 전 단계까지 가는 우리가 재개발 마지막 악하기가 간다는 거죠. 그럼 따라서 성성세천화. 성숙기가 먼저요? 성장기가 먼저요? 아이가 태어나자 엄마 수고했어 그래요? 성장하면서 성숙해요. 그럼 요거는 성장기 지가상승은 뭐냐면 아이가 막 조금은 키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키가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지가 수준이라는 성숙기는 그냥입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고, 자, 세태기가 먼저예요? 천이기가 먼저예요? 사람도 세태할수록 그냥이야 천해져. 그럼 어떤 게 먼저 나와야 된다? 세태기는 여기 시작이고 얘는 활발이죠. 그 다음에 천이기는 지가 상승이 성장기만큼 상승이자 이전 단계 수준이 아니다. 일시적이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문제 16번만 계획서 나와 있죠. 다른 것 다 제가 얘기한 것 다 들어가 있고 16번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여기를 볼게요. 보통 후보지 이행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보통 원칙은 농지가 상업지로 이제 바뀐다라고 하면은 원래는 바뀐 전으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후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성수도가 낮으면 10년째 안 바뀌면 전으로 갈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럼 거기서 보시면은 성수도가 낮은 경우는 후보지 동일수권은 전환 후로 간다, 전으로 간다. 전.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은 지역 분석이 개분석 후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전에 이루어지는 거죠. 3번이 정답이죠. 좀 전에 성성세천학이 인근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고정 쪽이 항상 유동 쪽으로 변하고. 자, 지금 여기 성성세천학에서 가격 수준이 제일 큰 건 성장기예요, 성숙기예요. 성숙기고. 자, 여기서 5번에 보시면 대상이 속해 있지 않죠. 속해 있지 않으면 인근 지역이에요, 유사 지역이에요. 유사 지역이죠. 그래서 요거 3번인 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17, 18은 요 프린트만 보시면 완벽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따라서 감정평가 3방식, 몇 방식? 3방식. 3방식이 이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험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책의 순서대로 간다면 이제 시산가액을 먼저 넣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산가격을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3방식에 대한 것을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분필을 만들 때 그냥입니까? 비용이 들어갑니까? 비용이 들어가죠. 비용을 갖고 따지는 건 무슨 방식으로 찍으셔야 돼요? 원가. 자, 따라서 시장에서 비교했다. 수익이 나오니까 수익성이죠. 7방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요거는 3글자고 요건 7글자씩이고요. 요건 5글자씩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따라서 원가법, 원가액. 자, 그럼 요거는 임대료예요, 가액이에요. 얘가 임대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임대사례입법은 임대가 들어갔으니까 가격입니까? 임대료입니까? 거래사례가 가격이 되겠죠. 근데 토지는 중요한 게 토지가액은 공시지가 비교법입니까? 기준법입니까? 기준법이고. 자, 요거 가격은 따라서 수익을 가액으로 환원해달라. 이게 가격이면 여기 임료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눈높이로 간다면, 자, 원가니까 그냥 해야 돼요. 원가가 나와야 돼요. 적산은 쌓는 거니까 적산이 임대료고, 자, 비교니까 따라서 비교가 나오죠. 비교 나오고, 기준이 나오고, 수익은 다 수익을 찍으셔야 돼요. 수익.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시산가액이에요. 자, 그냥입니까? 임시로 계산을 합니까? 임시로 계산. 적산 가격이라든지 요 비중 가격, 비교해서 준한다. 그 다음에 수익 가격이 있는데 얘네들에 대한 계산 문제 한부터 풀어보면 느낌이 오는데, 자, 계산기 다 갖고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3번 문제에다가 별표를 쳐놓으시고 3번 문제 저랑 같이 갈게요. 3번에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시장가격 조정에 대한 구한 간접 평가액은 얼마냐? 자, 1번의 거래 사례가 비교 방식이에요. 거래 사례가 무슨 방식이라고요? 비교 방식.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거래 사례를 가지고 비교 방식으로 가요. 비교 방식을 찾으셔야 되고, 그 시장 가격이 비중 가격이에요. 비중 가격이 지금 1.2억이라고 돼 있죠. 1.2억. 1.2억이면, 자, 이거는 비교 방식이 몇 퍼센트라고 돼 있어요. 밑에 몇 퍼센트? 50%로 돼 있나요?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조성 비용이 원가 방식이에요. 원가. 그 원가 방식의 조성 비용은 요 적산 가격이 지금 얼마라고 돼 있죠? 1.1억이라고 돼 있나요? 1.1억에다가 밑에 보시니까 원가 방식은 20%죠. 이렇게 가중평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가 수익이에요. 임대료가 뭐라고요? 수익. 그래서 요 수익 환원법을 얘기하거든요. 요게 임대료. 그 임대료에 대한 가격은 지금 보니까 1.0억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요건 수익 방식이 몇 퍼센트입니까? 30%죠. 그럼 여러분들 차례대로 갈게요. 1.2 곱하기 50%를 눌러보세요. 0.6이 나오죠. 1.1 곱하기 20%를 눌러보세요. 0.2가 나오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30%를 눌러보니까 0.3이 나오죠. GT를 눌러보세요. GT를 누르니까 얼마가 돼요? 1.2억이 되죠? 요게 최종 평가 가격이거든요. 최종 평가 가격. 그래서 얘가 우리가 알고 싶은 최종 평가 가격이 돼요. 최종 평가 가격. 자, 그러면은 얘가 최종 평가 가격이면, 요 시장가액에 조정을 해야 되는 거는 이 가격의 3년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 이 시장 가격을 조정을 안 해야 돼요? 조정을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산술평균 했어요? 지금 가중평균 했어요. 그럼 산술평균이 나와야 돼요? 가중평균이 나와야 돼요? 가중평균. 그래서 산술평균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좌측에 보시면은 우리 계획서에 2번이 돼 있거든요. 2번의 정답은 몇 번이 틀렸어요? 4번이 틀렸죠. 시장가격 조정은 각 시장가액을 산술평균하는 게 아니라 무슨 평균한다? 가중평균. 다른 게 중요합니다. 자, 감정평가 3방식은 좀 전에 제가 수익성, 비용성, 시장성을 얘기했죠. 기초하고 시장가액 감정평가 3방식에서 도출된 각각의 가액이고, 시장가액 조정은 각 시장가액을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해서 시장가액 상호 간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되며, 자, 우리 5번에 보시면 별표, 이 시장가액의 조정에 대한 규정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거든요. 규칙이 안 나와 있다, 나와 있다, 나와 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4번. 그럼 이 두 가지로 시장가격을 조정해야 된다는 건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자, 4번은 이제 뭘 제가 얘기하고 싶냐면, 자, 우리가 각 방식마다 그냥입니까? 장단점이 있습니까? 장단점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많이 써요. 문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원가 방식은 시장성이니까 비시장성, 비수익성 같은 물건. 자, 우리가 여러분들, 자, 우리가 부산시청은 여러 개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래됐던 사례가 없죠. 수익도 발생하지 않죠. 공공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원가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원가 방식. 조성지 매립지 같은 거는 매립됐던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김이 모락모락 나니까 원가 방식 사용해서 시장성이나 수익성 반영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비교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무슨 방식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죠.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이 높고, 이따 사시지계면이라는 게 너무 주관적이에요. 편차가 크고. 자, 우리가 과거는 호황인데 지금은 불황일 수도 있잖아요.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수입 방식은 장래액을 현재 가치로하는 게 가치이기 때문에 가장 이론적, 논리적, 합리적이지만, 새거와 오래된 것 중에서 여러분들 새거를 좋아하지만 오래된 게 수익이 나오면 또 많이 평가되니까 구별이 곤란하죠. 자, 그래서 여기는
자, 일단은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자체 비교 방식은 시장성을 원리로 갖죠. 얘기 좀 해주세요. 실질적이고 설득력이라는 거 지금 얘기했죠. 그러면 아파트는 매매가 안 돼요? 잘 돼요. 그럼 거래 사례가 많으니까 유용하겠죠. 그 다음에 사례 자료는 기준점이 가까울수록 유용하고 부동산이 불안전하거나 수기종이 있는 경우는 거래 사례의 신뢰성이 좀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게 일단은 자, 요거를 자, 미리 가겠지만은 자, 따라보세요.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그래서 오늘 이제 프린트를 보시면은 비교 방식이 있어요. 비교 방식 잠깐 넘겨볼게요. 비교 방식을 보시면은 넘겨보세요. 테마 5를 한번 넘어가죠. 테마 5 비교 방식 찾으셨어요? 미리 이제 거래 사례로 간다는 건 좀 그런데 자, 여기서 프린트를 쭉 내려오다 보면 시점 수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거기서 자, 이걸 얘기해 보세요. 거래 시점을 무슨 시점으로 수정하는 거예요? 기준 시점이죠. 그런가요? 그러면 3번에 보시면은 거래 시점을 현재 시점으로 수정하는 거예요? 기준 시점으로 수정하는 거예요? 기준점이죠. 요거 이해가시겠습니까? 이따가 이제 제가 후술할 텐데 지금 3번은 보고 계셔요? 그럼 거래 사례 자료의 거래 시점 가격을 무슨 시점으로 정상화 작업시키는 거예요? 기준 시점이죠, 기준점. 그런가요? 자, 한 번만 따라서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현재 시점이 안 맞겠죠? 기준점으로 고쳐주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순서니까 미리 좀 봤어요. 일단 거래 사례 비법을 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7, 8 쪽으로 이제 계속 비교 방식이 나오죠. 그래서 비교 방식이 이제 계산 문제가 떠요.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계산 문제가 7번, 8번, 그 다음에 9번, 10번 이렇게 제가 계획서에 해놨죠. 12, 13, 14, 그 다음에 15, 16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갈게요. 자, 18 비교 방식 먼저 끊어주세요. 비교 방식 왔다 갔다 하면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좀 요 비교 방식 프린트 보고 계시죠? 요걸 이제 우리가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체크 안 하는 거는 요걸로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가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법에 이 사례 가격을 거래사례를 비교한다고 나와요. 비교하고 자, 다른 사시지계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사전 고정을 하고 시점 수정을 해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나오거든요. 법에는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이렇게 또 출제가 됩니다. 자, 항상 사례가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요. 이 상자가 무슨 상자죠? 일상자. 그래서 플러스면 5세, 마이너스면 열세,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가격 같은 이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이따가 좀 해드리고, 자, 만약에 형이 동생한테 넘기면 싸게 넘기죠. 그걸 고치는 걸 따라서 사전 고정, 매매 사항이나 매매 조건에 대한 수정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여기 풀다 보시면 요 기억에다가 별표를 쳐보세요. 만약에 사정이 개입된 사례도 사례자료 채택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만약에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건 안 된다면 사례가 좁아지잖아요. 그럼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사전 보존 관할시 가능하고요. 고가로 거래되면 좀 감액시키고 저가로 거래되면 좀 증액시켜요.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이라는 것은 아까 요거는 매매 사항이라면 요건 시장 사항에 대한 우리가 수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무슨 시점을 무슨 시점으로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수정한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지변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수법은 우리가 사례가 올라가나요? 대상이 올라가나요? 그럼 거래 시점 올라가겠어요? 기준 시점 올라가겠어요? 기준 시점을 거래 시점. 변동률은 이따 보겠지만 1 플러스 R의 N승으로. 자, 근데 이제 이건 아직 안 나왔는데 시점을 수정된 가격은 이제 기준 시점으로 돌아왔지만 아직은 정사가 안 되니까 사례 부동산의 가격이다.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별표. 자, 만약에 그 지역이 유사 지역은 지역이 같아요? 지역이 달라요? 그럼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다 비교해야겠죠? 근데 인근 지역은 지역이 같으니까 지역 요인을 한다, 생략한다. 무슨 요인만 보는 거죠?
개별형 봐요. 근데 지역 분석은 반드시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가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비교 방식은 이 정도만 끝나고,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찍어드리면 가장 유력한 건 비교 방식에선 찍어드린 거 위주로 가잖아요. 몇 번이 계산 문제가 나오냐면, 자, 따라서 거래 사례 비교법. 넘겨보세요. 다른 걸 안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39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98. 12번 문제 있나요? 별표를 쳐보세요. 12번 문제. 자, 우리가 딱 두 가지예요. 일단은 올해가 32회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데이터로 우리가 비교 방식에서 무조건 떠요. 비교 방식에서 무조건 뜨는데 우리가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는데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는데 자, 얘네들이 한 해씩 한 해씩 걸러서 나와요. 자, 얘가 지금 보시면 거래사례 비법이 몇 회 때 출시됐어요? 보세요. 31회인가요? 지금 잘 보고 계셔요? 그 다음에 자, 13번은 몇 회 출시됐죠? 29회. 짝수예요? 홀수년도예요? 홀수년도는 거래사례가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공시지가 기준법은 짝수년도에 나옵니다. 자, 14번 봐보세요. 14번. 14번 보면은 몇 회라고 되어 있죠? 30회라고 되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30회는 홀수년도예요? 짝수년도예요? 짝수죠? 얘기 좀 해요. 데이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어요? 얘가 28회에 나왔단 말이야. 그럼 올해 몇 회야? 그럼 어떤 게 나올까? 공시지가 나와. 아시겠죠? 근데 어머, 교수님, 거래사 나오면 어떻게, 나도 몰라, 근데 공시지가가 데이터로 들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가지를 다 하되 무슨 지가 기준법 위주로 좀 가셔야 돼요. 공시지가 위주로 가셔야 돼요. 대답 좀 합시다. 나도 많이 노력하는 강사야. 데이터도 다 하고 새벽 4시간 다 4시간. 그죠? 데이터 다 만든단 말이야. 조용하다. 이거 나온단 말이야, 이게.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홀수년도는 2자씩 나오고 짝수년도는 2자씩 나오는 게 5개년도 계속 데이터로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둘 다 하겠지만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가라. 공시지가. 우리가 비교 방식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공시지가 위주로 갈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앞에 사이드로 있는 계산 문제는 안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 위주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거래사례 비교법부터 보여줄게. 자, 거래사례 비교법은 자, 지금 제가 12, 13을 한번 보세요. 12, 13을 보시면은 둘 다 계획서에 체크가 돼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12, 13을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다 풀어드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 문제가 무조건 두 문제가 뜨는데 비교 방식에서 하나 뜨고 작년에는 원가 방식이니까 올해 수입 방식이 하나 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걸 두 가지 다 풀어드리는데 자, 계산기 끼시고 자, 우리가 사례가 있으면 따라서 사시지계면 자, 그 다음에 사례가 올라간다, 대상이 올라간다. 대상이 올라가고 거기다가 이제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은는이가라는 게 있거든. 자, 은는이가가 부러져. 비가 와. 자, 은는이가가 항상 조정이 돼서 자, 이게 주어가 조정이 돼요. 뭐뭐 보다가 100이란 말이에요. 100. 자, 그러면 저기다 적으면 조금 또 우리가 작으니까 이쪽으로 갈게요. 일단 사례 가격부터 찾으셔야 돼요. 무슨 가격도 사려라? 사례 가격. 그럼 12번에 사례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지적해보죠. 얼마야, 사례 가격이? 지금 얘기 안 한다는 건 안 풀어줬다는 거야. 2억 4천이죠. 맞습니까? 얼마라고요? 2억 4천. 그럼 2억 4천을 적으세요. 땅땅땅. 이거 2억 4천인 거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사시지계에 대한 우리가 상승식으로서 곱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라서 사시지계면 자, 거기 보시면 정상적인 매매니까 사전 보증은 안 해도 되죠. 근데 시점 수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상업지역이 5% 상승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5%는 항상 암기를 하실 게 아까 변동률이 1 플러스 0.05란 말이에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 이건 1.05가 되겠죠. 얼마가 된다? 1.05.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하락하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5%는 0.05를 1에다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5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1.05를 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4시까지 갔으니까 지계면이죠. 자, 거기 지역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인근 지역. 그럼 아까 칠판 인근 지역에서는 지역요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생략을 해요. 그럼 100분의 100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럼 개별 요인만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개별 요인이 몇 퍼센트 우세해야 돼요? 대상 토지가 더 우세하죠. 그럼 대상이 올라가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대상이 올라가서 개별 요인 본다면 100으로 본다면 대상이 100에서 몇 프로 우세하죠? 3% 우세하다는 건 0.05만큼 더 많죠. 0.03만큼 더 많죠. 그럼 플러스 3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거 1.03, 103이니까 1.03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자, 이렇게 할게. 이제 스피드 게임이야. 자, 대상이, 살에 올라가, 대상이 올라가. 대상이 몇 퍼센트 더 높대? 3%. 맞아요? 3%가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그럼 0.03을 1에다가 더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1.03. 빨리빨리 튀어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사시지계면이니까 면적도 봐야 되지. 면적도 사례가 올라가, 대상이 올라가. 대상이 올라가요. 대상 면적이 얼마예요? 110이라고 돼 있고 사례가 120이죠. 얘가 110이고 얘가 100이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100, 우리가 아니지, 120이지. 110이고 120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 곱해 볼게요. 곱해 보시면은 자, 지금 어떻게 돼요? 오른쪽 해설해 보시면은 면적부터 해놨죠, 이 저자가.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이 있고 지역 요인은 1이고 개별 요인은 1.03이라는 거 요거 그대로지만 저는 순서대로 한 거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 해설대로 한번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지만 2억 4천을 쳐보세요. 해설대로. 공부를 해줬으니까. 해설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면접부터 나올 필요는 없거든. 2억 4천 찍었어요? 2억 4천에다가 110분의 120을 나눴죠. 그럼 곱하기 110을 하세요. 곱하기 110. 곱하기 110을 한 다음에 나누기 120으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현재 스코어 얼마가 나왔어요? 자, 2억 2천이 나왔나요? 거기다가 시점 수정이 몇 점 몇이죠? 1.05 곱하기 아까 지역 요인은 할 필요가 없죠. 1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럼 개별 요인은 몇 점 몇이에요? 1.03. 그러면 얼마가 떠요? 그러니까 숫자로 얘기해서 237, 930, 000이 뜨나요? 자, 근데 교수님 왜 이게 틀려요? 근데 제 순서가 맞다. 사시지계면 제 순서가 맞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죠? 2번이 정답인가요? 체크하시고 자, 13번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냥 돼요. 먼저 사례 가격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사례 가격을 찾고 사시지계면을 가야겠죠? 우리가 사시지계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시험장 가셔서 사례 가격 찾고 사시지계면으로 가세요. 하나씩 찾으라는 거죠. 사시지계면. 자, 그러면은 사례 가격이 지금 얘는 얼마입니까? 3억인가요? 그럼 3억 찍고 빵빵 빵빵빵 빵빵빵. 자, 사전보정은 자, 거기 보시면 사전보정 요인이 없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씩 가는 게 좋아요. 그럼 시점 수정은 어떻게 돼요? 시점 수정은 지금 가격이 몇 퍼센트 상승했어요? 4%죠. 그런가요? 자, 그럼 여러분 읽어보세요. 1에다가 4%라는 건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습니까? 그럼 플러스 0.04를 더하는 거죠. 그럼 1.04라는 거 아시겠어? 그래서 빨리빨리 5%면 1.05, 4%는 1.04라는 걸 빨리빨리 이제 캐치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1.04. 그 다음에 지역률을 보자고. 자, 얘도 그냥이야 인근 지역이야. 지금 거의 다 공통적인 건 다 인근 지역을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러면 지역률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자, 인근 지역은 어떻게 돼? 100분의 100이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1이고요. 개별 요인을 볼게. 자, 개별 똑같단 말이야 문제가. 그럼 개별 요인은 대상 토지가 거래 사례보다 몇 퍼센트 열세. 자, 이렇게 할게. 그럼 대상이 조정이 되는 거죠. 칠판.
그러면서 몇 퍼센트가 까지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0.05를 해야 되잖아. 맞습니까? 그럼 얼마가 돼요? 0.05를 빼면 0.95가 된단 말이야. 빨리빨리 캐치해야 돼. 우리가 다른 학원보다 빨라야 된단 말이야. 보통 받아들이는 게 좀 안 빠른 것 같아. 빨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시기인데, 지금 다른 학원이 경쟁자야. 지금 요번에 얼마나 많이 등록을 했는데, 빨리빨리 맞춰갖고 우리 학원 빨리 합격해야 돼. 이거 알겠어? 1에다가 0.05 빼는 거? 그럼 얼마야? 얘기해봐요. 0.95가 되는 거죠. 맞아요? 면적도 사례가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요? 대상을 잘 올려야 돼? 대상이 얼마야? 120. 얘가 100이죠? 그렇죠? 그러면 해설을 한번 볼게요. 해설이 여기 해설론지에 왔으니까 제 순서가 맞지만 거기 보시면 지금 맨 밑에 해설이 하나 있나요? 자, 3억이 있고 면적은 1점이라는 것은 요거가 1.2가 면적이에요. 얘기가 다음 넘어가요. 1점이고 그 다음에 뭐야? 시점 수용치는 아까 1.04 맞지? 지역은 요인은 1이지. 개별 요인은 0.95가 되잖아요. 더 쳐봅시다. 3억을 치세요. 3억을. 3억을 치고 곱하기 1.2를 곱하고 1.04를 또 곱하고 그 다음에 1은 곱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0.95를 때려보세요. 그럼 355680000 나오나? 이해하셨어? 근데 얘네들은 그냥이야 다 홀수 정도에 떴어. 지금 봐봐요. 29, 30이 홀수 정도 떴잖아요. 올해가 무슨 연도예요? 공시지가가 나온다고요. 공시지가가. 아시겠어요? 그럼 공시지가가 이제 풀어보자. 요거 지우고 공시지가 가자. 공시지가야 어딨냐? 다음 페이지 있네. 다음 페이지에 요거 몇 회 때 나왔어? 요거. 그러면 이건 짝수야, 홀수야? 그럼 올해 나오겠네? 공시지가. 찾았습니까? 자, 요건 이제 골 때린 게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을 나눴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실 때 소재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공업지라고 되어 있나요? 상업지역의 상업용이죠. 그럼 상업용인데 상업지역을 찾으셔야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찾으셔야 되죠? 그 기호에 보시면 표준지를 보신다면 뭘 찾으셔야 돼요? 공업지가 아니라 상업지에 200만 원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얘기 좀 해봐요. 그래서 이거는 자, 따라서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서 자, 따라서 BC 지계급 따라해요. BC 지계급 따라서 사정 보정은 없다. 왜냐면 표준지는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죠.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시점 수정 지용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에 요인 보정 안 하고 세 개만 하시면 돼요. 따라서 시지개만 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럼 갈게. 잘 보고 있는 거예요? 100만 원을 봐야 되는 거예요? 200만 원을 봐야 되는 거예요? 200만. 잘하세요. 오늘 푼단 말이 올해 똑같이. 그럼 200 봐야 되죠? 200 보고 빵빵빵 빵빵빵. 그러면 아까 사정 보정 있어 없어? 시지개만 나온다 그랬죠? 면적도 없어요. 공시지가는 면적을 안 한다. 그러면 시점 수정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공업지역 얼마, 상업지역 얼마? 공업지역 몇 프로? 4%. 상업지역 어떤 걸 봐야 돼? 5% 봐야 돼. 몇 점 몇이야? 1.05라니까 1.05. 5%는 0.05를 더하는 거잖아요. 빨리 없어. 빨리 가야 돼. 그죠? 어머 교수님 왜 1.05? 그럼 힘들어. 또 오게 되는 거야. 빨리 1.04, 1.05 나와줘야 돼. 지금 몇 월 달에 지금 8월 달이죠? 눈 감으면 10월 달에 이제 바로. 힘들다. 그 다음에 지용 요인은 인근 지역이라고 했죠? 인근 지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표준지하고 내 대상이 100분의 100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개별 요인을 해야겠죠? 그럼 개별 요인 이제 가자. 우리가 대상 토지가 주어져. 얘가 조정이 돼요. 그러면 이 표준지의 가로 조건이 10% 우세하다고 돼 있지? 그럼 빨리 와. 그럼 1에다가 그냥 10%가 늘어났어. 그럼 0.1이 늘어났지? 그럼 1.1을 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요거는 그냥 놔두러 갈게. 200 쳐. 200 치고 이 빵빵빵빵빵 치고 1.05 쳐. 0 치고 곱하기 또 마지막 누구야? 1.1 치면 되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231만 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시지가기준법이 더 쉬운 게 공시지가기준법은 사정보정이 있어 없어? 없고 자체적으로 면적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지금 뭐 하는지도 몰라. 아까는 거래사례였어. 거래사례는 사시찌개면이 있었는데 얘는 면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가 더 수월하긴 하죠. 근데 골 때린 게 얘네들이 그 박스를 넣어줬단 말이에요.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을 넣어줬어요.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을 헷갈리게 넣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14번이 또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가져가세요. 오케이? 무슨 얘기 아시겠어? 근데 이제 사이드로 나머지 짜잔한 것들이 있어. 짜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짜잔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걔네들이 쉽단 말이야. 어떤 거냐면 넘겨보세요. 아까 안 풀었던 거. 자, 요거 쫙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쭉 가면은 짜잔한 것들이 있어. 짜잔한 것들이 39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95를 가시면 자, 7번 찾으셨어요? 395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근데 요건 23의 밑에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는 막 지네들이 막 이 어떤 배수를 한 게 아니라 올해는 제가 봤을 때 공시지가기준법이 뜬다 그랬죠. 왜냐면 거래사례 하나 공시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이드니까 7번은 일단 기출이니까 풀어드리는데 그렇게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따라서 사정보정치. 사정보정치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래서 거래대상 사정에서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면적 1000제곱미터인 토지를 얼마에 구입했어요, 옛날에. 그게 사례거든요. 사례고, 이는 인근의 표준적 획지보다 고가로 매입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가로 매입했으니까 사정보정치가 얼마냐는 얘기예요. 그럼 표준적인 획지의 정상 가격이 8만 원이라고 돼 있나? 자, 그러면 봐봐. 항상 사정보정치라는 것은, 사정보정치는 사례가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요. 일상자. 사례가 내려가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게임 끝난단 말이야. 남한에 대한 비법이 있는데 지금 표준지가 정상 가격이 8만 원이죠. 그러면 8만 원이 조사됐다면 면적이 지금 몇 제곱미터예요? 1000이잖아요. 그럼 8만 원에서 1000을 곱하면 8천만 원에 대한 것이 정상적이라는 얘기예요. 얘기 좀 해보세요. 남한에 대한 그 계산 방식이야. 그럼 이게 8천이라는 거 알겠어? 근데 사례는 지금 얼마에 거래됐다는 거야? 1억 거래됐으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럼 이걸 나누면 사전 보정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몇 점 몇이겠어요? 0.8이라는 얘기야. 그 해설대로 보지 말고 내 해설로 가. 아시겠지? 언더스탠드? 사례가 올라가, 대상이 올라가? 그럼 대상은 표준적인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 대상 자체가 이 표준적인 자체에 대한 정상적인 것이 8만 원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이제 정상적이라면 그 8만 원에다가 1000제곱미터니까 얼마라고 볼 수 있어요? 8천으로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례는 얼마라고 구입해서 나는 지금? 1억. 0.8이라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는데 요건 좀 출제 빈도가 낮은데 어떠세요? 나와주는 게 좋죠? 왜냐면 아까보다는 좀 계산이 빠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올 것 같아. 공시지가까지 나올 것 같아. 아시겠죠? 느낌이 그래, 느낌이. 그죠? 사람이라는 게 20년 차니까 이제 신기가 있었고 느낌이 있어. 근데 이것도 안 나온다 했다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한 거야. 그죠? 이렇게 한 거고, 0.8이고. 근데 8번 있어, 8번? 8번 아까 내가 봐봐. 자, 이래서 이게 지금 마이너스 2가 까졌다는 건 2%가 까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빠르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이게 나중에 해설을 보시게 되면 상승식이라는 자체가 평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과 사례가 있는데 격차를 본다. 자, 그럼 사례가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고 사례가 내려가죠. 그럼 우리가 기타 조건 하나만 예를 든다면 해설에 100에다가 100에서 마이너스 2가 까진 거야. 그럼 얘가 100%고 2%가 날아간 거거든. 그럼 아까 2%가 열세랑 똑같은 거야. 그럼 이래서 그냥이야 이걸 까. 얼마 까? 0.02. 까는 건 나만 얘기할게. 까는 거 하지 마. 아, 까한다 그랬어. 알겠죠? 까. 그럼 얼마다? 0.98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플러스 3은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합격하실 거예요. 1.03. 합격하실 거예요. 우리, 너무 지적이서 너무 빨리 알아들어. 마이너스 1은? 0.99죠. 그렇죠? 내 신난에 많이 알아들어갖고, 플러스 3, 1.04. 남보다 빨리 간단 말이야. 맞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0을 곱하신 분이 있어. 그래서, 교수님 0이에요. 미치 환장하고 있는 거야. 이건 무슨 뜻이냐? 봐봐. 0이 곱하는 게 아니라,
요건 100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0을 한 거야. 그 1이 되는 거지, 1이. 0 곱하고 난리야, 씨. 그래서 곱해봅시다. 자, 그럼 0.98 곱하기 1.03 곱하기 0.99 곱하기 1.04 하면 되죠? 그러면 숫자가 나왔죠? 근데 항상 얘 봐봐. 단에 뭐라고 되냐면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만 해. 그럼 하나, 둘, 셋, 네 개 있지. 거기서 2는 5를 안 넘잖아. 그러면 우리가 1.039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가봐. 9번은 약간 이제 또 얘네들이 다르긴 했어.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 그거를. 자, 9번 어떻게 됐냐면,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거래 사례가 있는데 개별 요인의 항목별 비교능의 상승식으로 가라. 얘는 더 좋아. 아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했잖아. 얘는 5%, 3%라 4%라 주어진 거야. 그럼 우리가 대상이 1이니까, 자, 우리 연습 게임을 했던 거 하자. 5%가 우세하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1 플러스 0.05잖아. 그럼 얼마야? 잘한다. 또 곱하기 몇 퍼센트 열세? 그럼 얼마야? 97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4% 우세. 1.04가 되는 거지.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곱해보자. 1.05 곱하기 0.97. 그 밑에 해서 보고 계셔요? 노안이 보면 잘 안 보이시는데 자세히 보세요. 1.04 곱한다. 그럼 1.05924 이가 나오지. 얘도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니까 1.009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10번도 우리가 기출이에요. 기출인데, 자, 이게 따라서 거래사례 비교법. 이게 옛날 출제됐기 때문에 이제 거래사례나 공시지가기준법 아예 비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사시지계면 아시죠? 일단 사시지계면을 먼저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례 가격이 있으면 사시지계면을 항상 타고 놓치시면 안 됩니다. 찌개면을 가시고, 자, 일단은 사례가 지금 얼마다? 사례가 1년 전에 2억이죠, 2억. 그런가요? 2억. 그래서 이빵빵, 빵빵빵빵빵. 2억에서, 자, 사정보정을 볼게요. 사정보정은 없어요. 사정보정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죠? 안 나오고, 시점수정료. 지가변분이 몇 %? 맨 밑에 지가 상승률 5%죠. 그러면 1에다 0.0을 더하니까 오 잘한다 1.05죠. 그 다음에 대상은 면적이 얼마예요? 900. 그럼 900이 올라가죠. 사례가 얼마예요? 1000. 그 면적 끝났지. 자, 그 다음에 어떻다? 개별 요인을 구하랍니다. 그럼 개별 요인이 대상이 주어니까 대상은 사례보다 몇 % 우세? 그러면 1에다가 우리가 0.1을 더한 거잖아요. 그럼 얼마다? 1.1이 되겠죠. 얘 0.9가 되겠고요. 맞죠? 그럼 우리가 2억 치시고 이 빵빵빵빵빵 치시고 해설대로 갈게요. 해설. 이 저자에 대한 또 존중을 해줘야 되니까 거기 보시면 해설에 1.05를 치라 그랬죠. 이게 시점수이니까 곱하기 1.05 곱하기 1.1이 개별 요인이라는 걸 아시겠죠? 곱하기 1.1 곱하기 0.9가 면적이죠. 치게 되면 207, 900, 00 나오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 정답이란 말이에요. 체크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 우리는 얘네들이 나온다. 다음 페이지 398페이지 보시면 12, 13이 나오는데 거래사례비법 아니면 공시지가죠? 근데 얘 거래사례비법은 무슨 연도에 나와? 누가 짝수래, 홀수 여기는. 그것도 못해. 홀수고 공시지가가. 짝수니까 14번이 출제될 거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왜 14가 몇 회 나왔으니까? 30회 나왔으니까 공시지가가 나온다니까 공시지가 위주로 가되 다 풀어보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무당도 아니고 공시지가 나온다고 했다가 이 또 동영상을 또 어떤 놈이 본 거야. 봐고 얘 건 안 해야지. 그 다음에 다른 거 낼 수도 있으니까 일단 기출에 대한 짜잘한 것들은 다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어디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공시지가기준법을 한다면 그 출제에 대한 경향에 맞춰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세요.